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게 줄을 대려고 했던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에게 건넨 정황을 취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마침 김 여사가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찾다가 논란이 되자 빌려서 찬 거라고 해명했던 2022년 첫 해외 순방 직후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돌려준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에 대한 저희 단독 취재부터 보도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JTBC가 김 대대장에게 직접 증언 경위를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 대답 역시 짧지만 명쾌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의 임무인데 그에 반하는 지시를 어떻게 따르냐는 겁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전사 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자정을 넘겨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소화기가 뿌려지던 대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등병부터 23년간 군 생활을 했다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한 조직에 충성해왔다고 증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TBC는 재판이 끝난 직후 김 중령에게 법정에서의 증언 경위를 물었습니다. 주저하던 김 중령은 2013년 윤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발언을 알고 있고 제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사에게 충성했다면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조직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통수권자에게 결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본인들을 생각해 사건을 거꾸로 재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본인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냐,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가능한 임무냐 등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현장 지휘관들을 추궁했습니다. 김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하면 부하들은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재판에서의 증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는 사실 죄인이라면서도 군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통과자 4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네, 국민의힘 취재하는 김필준 기자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게 4위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이게 순위가 발표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차 경선에서 살아남은 후보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보시는 대로 국민의힘 선관위는 순위는 밝히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1차 경선은 3강 2중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후보 중 누가 4번째 티켓을 차지할지 관심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4명의 후보 중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2대2로 나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후보가 통과를 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면서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이렇게 2대2로 나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1차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무당층과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반반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당 선관위는 무당층과 당원의 응답자 비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가 탄핵 반대 입장이자 원내대표까지 지낸 나경원 후보를 제치면서 당심이 이제 탄핵 반대 여론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요즘 갇혔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요.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가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주목을 받는 수치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 국민의힘 주요 후보 5명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35.9%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14.3%포인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정권 교체 여론이 올 들어 최고치인 59.9%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한 1월 3주에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 여론을 역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1월 초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런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외연을 확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여겠다고 한 것이 그런 네. 취지로 풀이되는데 오늘 당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도 대사면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표 한 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분들 궁극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계속 더해 나가야 50%를 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탈당 보수 정치인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JTBC에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 움직임은 오히려 당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건진법사 관련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건진법사가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현재 목걸이를 받은 건 맞지만 자신이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논란이 됐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고가 브랜드로 6천만 원대 장신구인데 재산 신고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팔찌와 브로치 등 당시 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만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과연 빌렸는지 또 빌렸다면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 관계는 없었는지 이해 충돌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논란 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 전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기록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선물할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씨에게 목걸이를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반면 건진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받긴 했지만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활동이었고 통일교 돈이 나간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5월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취재진은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법인 사무실을 찾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그 목걸이는 어떻게 전달하신 거예요? 검찰은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명태균 씨를 통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법률 대응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과 언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김 여사 측과 2차례 통화하며 지난달 중순 전까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김 여사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오늘 김 여사 측과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자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6월 3일인 대선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던 시기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 보도 전에 미리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7월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해달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대화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지원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6대가 벽 아래로 빠지고 주민들이 대피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긴급 복구 작업을 하던 공사업체는 조금 전 철수했습니다. 이쪽 출입 통제선 뒤쪽으로 주차장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난간이 완전히 끊어졌고 그 아래로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남양주 화도 아파트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사진들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들이 일제히 앞으로 쏠려서 뒤엉킨 모습도 보이고요. 트렁크가 열린 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차량도 보입니다. 총 6대가 파손됐고요. 소방등은 3시간여 만에 빠져있던 차량들을 모두 인양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거꾸러져 있었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근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주민들 다 어디 가서 살아. 네, 또 추가 붕괴 우려로 일부 주민들에 대해선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붕괴가 일어난 곳 바로 앞동 약 40가구에 대해서 대피 안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에서 차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화도 주민체육센터에 임시 대피 시설을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오늘 많은 비가 내린 게 사고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네, 현재로선 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현장 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공사업체는 이곳 주차장 지면이 기울어져 있고 또 노후화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비가 강하게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토사가 빗물이 흐르는 관로를 따라 유출되면서 옹벽이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